읽어보시면 4에서 극된 거 하나 주고 F가 지금 0에서 중근 갖는 게 보이죠? 그 상태에서 A, B의 값은 나도 몰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데 절대값을 붙이면 감소로 변한대요. 대신에 9만큼 내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9를 찍은 그 상태에서 뒤집힌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려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F를 그리고 이런 F가 있는 상태에서 0에서 중근은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0이라 치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맞아요? 일단 한 칸 동안 증가해야 돼. 근데 여긴 증가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9를 어디에 찍어도 뒤집으면 감소할 만한 구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딱히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럼 여기서 조건을 해석할 때 가능한 케이스들이 계속 좁혀져야 되잖아. 이건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만 보시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4에서 극대라 그랬지. 응?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불가입니다. 그럼 또 가능한 케이스 뭐 있겠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0이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되니? 안 되죠. 그럼 이제 다시 뭘 하시면 돼요? 감소라고 치시면 되겠죠. 감소라고 치고 이 지점에서 뭐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럼 이 지점을 뭐라 잡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잡아보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일단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9가 어디든 싹 들어가면 뒤집힌 포인트는 감소를 해줄 테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요. 여기가 0이라 치면 여기가 4가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결국에 함수를 그리면서 극대가 4라는 걸 좀 집중을 해보니까 누구만 남아? 이것만 남아요. 요 케이스 말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봐봐. 그렇게 만드는, 잘 읽어보시면 어디 갔니? n의 개수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칸짜리 동안 증가하고 뒤집으면 감소하는 케이스가 3번은 존재한대요. 그 이상은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9라는 친구가 여기 있었다 칩시다. 너가 y는 9였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한 친구는 다 뒤집힐 테니까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감소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4까지 감소를 해버리죠. 그러면 가능한 n이 몇 개가 돼? 4개가 나오겠지.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증가만 보시면 n이 1, 2, 3 n이랑 n-1이죠. 그럼 1, 2, 3, 4까지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n이 몇 개? 3개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뭐 시켜야 돼? 탈락시켜야 되겠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온다 칩시다. 만약에 그럼 뒤집히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3개를 만들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탈락할 친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4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4를 탈락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1, 2, 3까지는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럼 9라는 친구를 그을 거면 여기를 한 3 정도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2니까 변곡점이 요 정도쯤 이제 한 3으로 잡아볼게. 3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9가 들어간다고 쳐도 문제가 없죠. 얘가 이거보다 이것도 왜 이러니? 이거보다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3이 탈출하니까 너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4를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 어딘가에 9가 있으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따른 계산은 이렇게 되죠. F3 값이 있고요. 걔는 최소한 9거나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너는 F4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요런 결론이 지금 하나 나왔어요. 9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거고 F3과 4는요 함수가 있으니까 집어넣어 볼 만은 하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으면 27A 플러스 9B 이렇게 되거든요. F4 집어넣으면은 64A 플러스 4 집어넣으면 16B 이렇게 나와요.
위에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A, B 문자 몇 개 있어? 2개 있죠. A, B에 대한 내용도 하나 찾으시는 게 맞을 건데 사실 바로 가져놓을 수 있어요. 0, 2, 4, 그 다음 6이겠죠. 여기 A, B의 관계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이거를 찾기가 조금 힘들다, 비율 관계 다 쓰시죠 지금. 그러면 이 정도로는 설명할게요. 아니면 뭐 하면 돼? 위에 있는 거에 F'4가 얼마인 걸 알아요? 0인 거 알죠? 그거 관계 찾아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써져 있으면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A라고 정리가 되니까 여기 있는 함수들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A가 되고 6, 9, 54니까 9. 그 다음 6 곱하기 16 하면 얼마야? 6 나오고 36이니까 96 나오겠죠. 마이너스 96 갖다 붙이시면 어렵네.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A에 대해서 부등식이 생겼어요. 그럼 사실상 그냥 연립부등식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 쪼갤 수 있죠. 가능한 A 범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 갔다가 있으면 안 되지 얘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에 얘는 같은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32분의 9보다 작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맞니? 마이너스 3분의 1 뒤집히고 맞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A를 결정하면 되는데 정수라는 말도 없죠. 문제가 지금 뭐 줬냐면 F에 2 집어넣었을 때 정수래. 그럼 F에 2 집어넣으면 F2가 얼마니? 8A 플러스 4B죠. 그리고 우리는 B는 마이너스 6A로 보기로 해서 6, 4, 24에서 마이너스 24가 뜰 거고 결국엔 나오는 게 마이너스 16A거든요. 그럼 얘가 정수여야 돼요. 그럼 얘가 정수라는 말 자체를 여기다가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6A는 어디서 사이냐? 16 곱하시고 부호 바꾸면 되잖아. 여기가 같다로 바뀔 거고요. 2분의 9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다로 바뀌어 있겠죠? 그럼 저 사이에서 가능한 A는 누구밖에 없어요? 야, 요 친구가 얼마니? 얘가 지금 4.5죠. 맞아요? 여기 있는 친구 얼마야? 5. 얼마죠? 그러니까 가능한 이 친구 얼마밖에 없어? 너가 5일 수밖에 없어. 아, 그럼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6분의 5일 거야? 여기까지 확정이 되네요. 문제 끝났죠? A 알았으면 B 알 거고 B 알면 fx 다 알았고 그럼 계산하시면 정답 나온다. 끝. 뭐 이 정도 문제일 거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근데 이거 혹시 고민을 해서 어디쯤에서 막히시는 걸까? 함수 개형 4개 정도 한번 그려본 적 있어요? 그때가 다닌 거 활용해서 여기까지 체크를 했을까? 여기서 가능한 N이 4개 나오는 것도 혹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 줄여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니? 어디서 틀린 거야? 맞았는데요. 아, 잘했어요. 그런 일이 없군. 넘어갈게요. 이게 재밌어, 풀면서 그렇지? 21번 개인적으로 난이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가 높을 만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일단 여기 있는 친구요. t를 넘기는 행동까지는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 어려운 얘기 없이 F'과 T분의 FT를 비교하자라는 얘기일 건데 또 느낌이 바로 오죠. 얘 기울기. 얘도 원점과의 기울기.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 찾아와 뭐 이런 얘기일 거야. 내가 도함수를 직접 그리고 얘를 직접 찾아서 움직이면서 볼까 뭐 이런 고민도 들 거고요. 아니면 원함수를 그린 다음에 X라는 지점과 T라는 지점 두 개 해볼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우리가 F0이 0인 건 알고 증가 함수인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해보는 게 맞겠죠. 함수를 그려놓고 잘 몰라요? 그럼 그냥 이렇게 있을까 쳐볼까? 이렇게 이 정도를 한 0으로 한번 처리를 해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관찰을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시면 우리는 t가 0보다 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원함수에서 한번 관찰해보면 여기를 예를 들어 t라고 칩시다. 오케이? 여기가 t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과 누가 같아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사실 여기서 바로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이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야.
그거를 G라고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평균값 정도 만족시키는 시계수를 G라고 할게. 여기로 잡고 하면 일단 몇 개는 나와요? 최소 하나는 있겠죠? 어딘지 뭘 하나는 있겠지? 일로 가요? 최소 몇 개? 하나는 있겠죠? 어느 순간 뭔가 바뀔 거야. 이 정도로 딱 가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기울기가 한 번, 두 번 나올 거란 말이야. 두 개로 바뀌었겠죠? 맞아요? 어느 순간 또 바뀌나 뭐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아,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지점이 좀 달라지나 보다. 근데 그 달라지는 포인트를 알파, 베타라고 두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특이한 지점을 찾아와야 될 텐데 함수를 그려보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찍으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일단 하나의 특이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0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접하는 친구. 이렇게 접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너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하나의 x를 갖겠죠. 가능한 c를 하나씩 갖겠지. 계속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아직까지 하나일 거고 이 이후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래쪽 하나, 위쪽 하나 해서 몇 개? 두 개로 바뀌겠죠. 맞아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 지점으로 이제 좀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요런 평균 변화율이 하나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너랑 똑같은 건 어떻게 생겨요?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맞아? 두 개로 바뀌죠. 저 파란색 지점을 넘어가면 두 개가 된다는 걸 관찰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극소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하나씩 가다가 두 개가 돼서 불연속되는 거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연속이 생겨야 되겠지.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하면 이게 맞겠죠. 여기서 F를 쓱 그었어요. 아쉽다. 이렇게 가고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점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몇 개씩? 두 개씩 계속 그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얘보다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의 기울기는 너무나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들을 이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뭐가 되겠다? 다른 하나의 불연속이 생기는 포인트가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사실은 얘는 함수를 그리고 관찰하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렇다고 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뭐 만약에 본인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위로 있는 이런 친구도 한번 해봐. 오케이? 이런 친구도 결국엔 봐봐. 요렇게 접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 무조건 하나. 그 이후부터 몇 개? 두 개씩 찍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친구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됐어. 하나, 두 개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접하는 포인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똑같구나 일단. 그치? 만약에 3참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0으로 잡아야지 본인이 했다 칩시다. 우리는 t가 0보다 큰 범위 속에서 가는 거 물어보고 있죠. 이 지점부터 접하게 만든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변곡점을 지나온 느낌이라 약간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접하려면 접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뭐 이상하긴 한데 접하긴 하겠지. 그럼 이 지점에서 한 번에 불연속은 생겨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들이 어때? 아까처럼 요 두 가지 특이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불연속이 생겨야 되잖아. 얘는 그게 안 나오죠. 시작점도 음수니까 이런 포인트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원함수에서 의미는 좀 파악을 해놓고 도함수로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원함수에 도함수는 이렇게 이참수가 있죠. 얘가 F'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 지점을 내가 0일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실제 함수는 0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함수였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점들의 기울기 보자 이런 건데 평균 변화율은 최소가 사실 얘죠. 얘보다 더 낮은 평균 변화율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도함수 기준으로 선 그을 때 가장 낮은 값이었겠죠.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 관찰을 해봐. 여기 선을 딱 그어.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 t분의 f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눈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체 t가 여기 있었던 얘기거든요. 여기 정도가 t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교점을 읽을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겠지. 그럼 지금 몇 개 만난다 보면 돼? 한 개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계속 점이 움직여요. 여기서 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에 따라서 평균 변화로 점점 뭐 하는 구간이 생겨요?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포인트가 생겨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원래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좀 그을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이 오른쪽은 안 보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씩만 만나고 있다가 이 순간 이때 기울기만큼 여기서 한번 접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기까지를 보는 이런 선이 생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몇 개? 두 개 만나는 그런 모습이겠지. 하다가 이 시점 이후까지 이때까지는 두 개에서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씩 만나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기울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L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봅시다. 이 L이라는 친구는 내가 너를 알파라고 잡고 너를 베타라고 잡잖아. 맞아요? F' 알파라는 기울기를 갖고 원점 지나니까 X만 붙이면 되겠죠. 저게 저 빨간색 직선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찾을 수 있다. fx에서 f' 알파 x를 뺀 이런 함수 있잖아. 걔는 최고차가 2고요. x에서 근을 갖고 x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하겠죠. 여기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겠지. 결국에는 f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돼요? 2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고 f' 알파 x까지는 쓸만 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다행히도 fx를 알파에 대한 식 정도로 표현을 했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럼 이제는 조건 해석해야 되겠죠. 둘 중에 조금 더 편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gt인데 t가 b 플러스 1일 때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점에 잡히고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지. 너가 베타였잖아. 너보다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g가 얼마였겠어요? 몇 개 만났겠어? 하나 만났겠죠. 이걸로 봐도 괜찮죠. 이 지점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너를 내가 하나의 알파라 부르고 요거랑 같은 이 지점을 뭐라 불렀어? 베타라고 부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라는 건 여기 오른쪽에서 왔다는 얘기니까 아직 몇 개 만날 때? 한 개 만날 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값이 1인 게 확정이에요. 얘가 1이야 1.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 관계 나오죠. 알파 플러스 1이 베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아직은 베타에 대한 식이 없는데 정리를 하면서 베타에 대한 식이 나오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거를 하려면 알파 베타에 대한 함수를 말해야 되고 잘 모르겠단 말이야. F 알파를 쓰더라도 잘 몰라요. 베타를 잘 몰라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은 함수를 누구로 만들었어? 알파에 접한 걸로 표현해서 만들었잖아. 아직 안 쓴 점은 이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y값을 생각을 해봐. 너는 함수에게 베타를 집어넣은 거니까 f 베타야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근데 동시에 요 빨간색 직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 직선은요 원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 빨간색 직선 이름이 f'0이란 기울기에 x를 붙인 이런 함수였겠죠. 맞아요? 이 함수도 베타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너랑 f'0에 베타 집어넣은 게 똑같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활용하기 위해 밑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써봅시다. 나는 베타라는 게 알파 플러스 1인 걸 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f 알파 플러스 1은 f 프라임 제로에 알파 플러스 1을 붙인 거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너 fx 알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번 집어넣어볼까? 2 알파 플러스 1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거 더하기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는 자, 저 친구 미분하고 0 집어넣을 수 있죠? 얘 미분하면 얘 없는 상태로 보면 되잖아. 2 알파 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얘 미분하면 요거만 남겠죠? 알파 프라임 얼마? f 프라임 알파 요게 하나 나왔겠지? 거기에
이게 지금 이거야. F' 제로야. 뒤에 이거 그냥 붙어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양변에 알파 플러스 1 똑같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결론적으로 2 플러스 F 프라임 알파는 2알파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알파겠죠? 맞아?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알파 제곱이 1. 알파 얼마? 1이겠죠? 알파가 1인 순간 베타 얼마예요? 2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는 오시죠 지금? 뭐 실제로 구현은 좀 나중에 얘기고 알파가 1, 베타가 2 그러면 이제 fx 다시 씁시다. fx는 2x x마 1의 제곱에 더하기 f 프라임 1 x다 이렇게까지 써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파가 얼마였고 1이었고 베타가 얼마였어? 2였잖아. f1, f2 계산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말이겠죠. 맞아요? 이 말이 뭐라고? f2분의 f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생각을 해봐. 너 지금 fx에서 모르는 거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이거 사실 하나의 숫자잖아요. 맞아요? 얘밖에 없는데 저거 있으면 다 대입하면 이걸 찾을 수 있겠죠. fx 완벽히 나오고 끝? 이런 문제겠네. 맞아요? 일단 아이디어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을 만한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 관찰을 끝냈다. 그러면 사실 식 잡는 게 좀 어렵긴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뭐 이제 그 중간에 막히지 않았을 건데 요 관찰조차 안 됐을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얘가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내용을 줬고 사실 이게 평균값 정리를 뭐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그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 최소 하나 있다는 거 계속 알고 있었어야 돼. 최소 하나 있고 많으면 2개 다시 하나로 주는 과정까지를 여기서 점을 이동시킴으로써 보셨어야 될 거고 다른 케이스들은 해봐도 안 해봐도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관찰하시면서 어떤 포인트? 접하는 포인트가 특이한 포인트였다. 너보다 작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얘를 생각하기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점점 좀 커질 거야. 그거 만족하면 계속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언제부터 2개가 안 나와? 지금 이렇게 2개 나오죠? 2개 나오죠? 2개 나와요. 계속 나와. 이전부터 같은 기울기까지는 2개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얘가 존재를 안 해버리니까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진다 이 얘기겠지? 맞아요? 특이한 포인트들을 관찰하는 게 기울기로 보니까 조금 어지럽긴 해요. 얘를 원함수로 봐도 도함수로 봐도 큰 막 답이 나오는 포인트는 없었을 거고요. 관찰이 끝나서 걔를 가져다 연산하는 과정도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요 두 조건 해석은 난 개인적으로 쉬웠던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fx를 잡아야 되잖아. 네가 fx를 처음에 여기까지 잡는 것까지 했다 치자. 그리고 나서 연산을 다시 시작해내는 게 또 막막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산 해봐야지 하고 알파 베타 관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이거 이게 나왔어야지 뭔가 계산이 끝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안 나오면 사실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쩔 수가 없죠.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접점이랑 이 점이 두 개가 특이한 포인트였을 건데 한 포인트로 함수도 썼으면 안 쓴 걸로 대입해보는 과정이 필요는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조건이 하나 빠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풀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다. 자, 22번 봅시다. 근데 알아들어요?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런 이런 미소 짓지 마시고. 자, 이건 풀을만 하죠? 푸신 분? 나 안 풀었지? 아니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예린이 혹시 풀었어요? 아셨어요? 왜 대답 안 했어? 네? 풀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이 친구는 일단 내용이 이렇죠. 등차 수령을 알려주고 공차까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나 뭐 완벽한 상황일 거고 5보다 작은 거 4개밖에 없는데 합쳤을 때 9개나 있대요. 그럼 그냥 관찰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겠죠. 이런 X축이 있었다 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게 얼마? 마5. 이게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일단 저렇게 해야지 4개가 나오는 건 맞을 거고 물론 중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게 4개일 거야. 그런 상태에서 9개까지는 괜찮다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더한 게 음수였다 이 말이죠. 10은 양수나 0이었던 얘기고 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음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첫 번째로요. 나 조건을 볼 건데 만약에 0을 찍고 가는 이런 친구였다 쳐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 말이 되니? 그러니까 애초에 5라는 숫자가 어때요? 0부터 위로 두 번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두 번 내려갈 수 있죠. 맞아요? 0부터 5까지 2씩 두 번 갈 수 있고 두 번 갈 수 있지? 그럼 얘가 마 2고 얘가 마 4고 얘가 2고 얘가 4야. 그럼 몇 개 나와? 가족권 만족하는 게 몇 개 나오냐고요? 5개 나오죠? 이딴 거 생각하면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떤 걸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고 안 밟고 가는 이런 친구가 있다 쳐야 되겠다. 이렇게 4개가 뭐 하겠다? 마5에서 5 사이에 들어와줘야 되겠다.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이거를 반반 딱 가른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확정은 아닌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은 없겠다. 거의 뭐 마이너스 4.99 이렇게 가도 뭐 괜찮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우리는 9개까지는 음수가 찍힌 대로 이게 사실 또 특이한 거거든요.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 짝수계, 홀수계죠. 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긴 뉘앙스일 것 같은데 막상 0 합쳤을 때 0 이전인 거는 또 홀수계밖에 없죠. 맞아요. 사실 짝수계가 되면 완벽히 싹싹싹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하나씩 늘릴게요. 4개 있다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5개, 6개겠죠? 8개겠지? 마지막 9개는 어디다 붙여야 돼? 마지막 하나 어디다 붙여야 돼? 왼쪽 붙여야 돼? 오른쪽 붙여야 돼? 당연히 왼쪽 붙여야 되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상쇄되는 완벽히 사라질 모르게 상쇄되는 개념일 거고 너까지 딱 붙어야 완벽한 음수가 찍혀주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음수 아직 음수 찍고 그 다음부터 0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럼 요 지점이 A1이란 말이야. 여기에 1이란 말이야. 여기 2고 여기 3이고 여기 4거든요. 맞아요? 그럼 포인트를 찾을 거면 A4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커야 돼? 마5보다 커야 돼.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맞아요? 다시 그 다음에 A5고요. A6이고요. A7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틈이 생각보다 널널하거든요. 어느 정도 널널하냐면 차이가 10만큼 나잖아. 난 4번 올라갔으니까 얼마큼 차이 날 건데? 8만큼 차이 날 건데 여기서 2 더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 6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야. 널 기준으로 6을 더하면 아직도 4에 대한 차이가 남아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틈을 조금 더 좁혀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거거든. 얘가 마온 걸 했어요. 어떻게 해줘야지 마산 거를 할 수 있을까? 마5 마4 마3 자 여기 좀 집중을 할게. 이제 요 값을 y가 마이너스 5였다 칩시다. 얘가 A4고요. 얘가 A3이어야만 하죠. 맞아요? 요 차이가 얼마큼 나? 이만큼 나지? 하나씩 끌고 오면 얘가 마사겠죠. 그거보다 내려가면 마사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태겠지. 근데 얘가 마사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요 A7이란 친구가 얼마라고요? A4를 기준으로 얼마 더하네요? 6을 더한 친구죠. 그러면 이 값이 거의 헷갈리네 좀.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마5라 치세요. 얘가 마5였다 치자 그냥. 그럼 얘가 얼마야? 1이죠. 만족하죠? 만족은 하는데 차이가 얼마큼 나? 4만큼 나지. 얘 마5면 얘가 1이라고. 그러면 A8이 얼마예요? 3이 나오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얘가 마 4면 이거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그럼 A8이 얼마야? 5 다시 마 4면 2고 A8은 4죠. 그럼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또 들어가죠. 얘가 마 4가 되더라도 얘가 문제가 아니라 A8이 어때요? 내려와 주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상황이 조금만 디테일하게 쓸게요. 너가 A8보다 작아야 되는 친구인데 얘가 4 플러스 6이니까 마 5라고 쳤을 때 1, 그러면 얘가 3 안 되는 얘기고, 마 4라고 쳤을 때 2, 4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마 3 정도로 들어가면 얘가 얼마? 3. 그럼 얘가 그제서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널널하게 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놨으면 문제풀이 할 때 편하겠다. 이거 못한다고 못 풀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정도 뉘앙스가 맞겠다.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쓸게요. 이 정도 뉘앙스가 맞겠다. 얘가 마 3이어야 제가 그제서 5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써도 비슷한 뉘앙스긴 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완전한 대칭이었다고 한번 쳐보자. 완전한 대칭이었다 쳐보자. 그러면 여긴 5개가 있고 여긴 4개가 있어요. 완전한 대칭은 마 1이고 마 3이고 마 5, 마 7, 마 9죠. 완전한 대칭이면 1, 3, 5, 7이죠. 여기까지 딱 합치면 그게 S9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마 7부터 7까지 똑같으니까 0이 찍힐 거고, 그리고도 너 혼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S9, 9라는 게 마이너스 9인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S10은 얼마가 될까요? 얘가 주어진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바로 직전에 있는 애들도 관찰을 계속 해야 되거든? 얼마겠어 이거? 9겠죠? 그래야 얘가 정확히 0 이렇게 찍히죠. 완전한 대칭이면 문제없이 음수 9개 딱 찍히고 10부터는 양수로 넘어가고 있는 시작이겠지? 얘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그냥 조금씩 올라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조금씩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일단 조금 내려가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이 상태로 완전한 대칭 상태여야 뭐가 나와? S10이 0이 나와. 이거보다 살짝이라도 내려가면 약간씩의 음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을 가져다가 일단 약간의 감소? 하락이라 쓸게요. 하락은 있으면 안 돼요. 증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내가 이거 왜 본 거냐면 같은 얘기야. 얘가 살짝 올라가면 이 친구가 음수가 유지만 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지금 완전 대칭이었죠? 살짝 올라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마 3, 마 1, 1, 3까지가 4개가 딱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4개가 살짝 올라가면 얘 3은 문제가 없어. 살짝 올라가면 누가 문제가 돼? 마 5가 들어가 주겠지. 그럼 몇 개가 돼버려? 5개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조건은 얘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조건은 얘를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있으란 거야? 이대로 있으란 얘기죠. 여기선 약간의 증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결론적으로 저게 결론이고요. 그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12까지 절대값에서 더하라 그랬죠. 여기서 너 AN 찾을 수 있죠. 지금 초항 있고 공차 있고 하니까 이 AN 찾아서 절대값에서 계산하면 끝. 이 정도 얘기로 끝나겠다. 그래서 약간 문제 풀면서 느낀 건데 이 뭔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움직일 거 아니야. 약간씩 움직일 때 관찰을 항상 끝과 끝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좀 굳이 인지를 하기 위해 말을 하자면 다 해놓고 나서 결론 딱 하면 편하잖아 지금. 처음 잡을 때 이게 나도 헷갈리거든 이게.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거 기준을 바로 이전 거 바로 이후 거 반대쪽도 동시에 잘 안 되면 케이스 다 쓰면서 하셔도 되죠. 첫 번째로 이랬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안 되는 포인트들이 뭐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22번도 그렇고 지금 22번도 그렇고 둘 다 수열이잖아. 얘네들 풀 때 수식도 수식인데 이렇게 점 찍어놓고 전개를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28번인가 29번인가 9번. 이 친구도 이런 게 있죠. 일단 수렴한 돼요. 그러니까 AN의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것까지 뭐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을 S에 N으로 주긴 했네요. 똑같아. 요거 그대로 줬죠. 아까 전문제에서 이거 보면 어떻게 하자 했어? 시그마 n짜리에서 n-짜리를 빼보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이제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번 뺐다 치면 S 곱하기 AN이 나오겠죠. 좌변에. 그럼 우변은 뭐가 나와요? 이거에서 AN 플러스 4분의 9를 빼니까 4분의 9 사라지지? 남는 게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봐봐. 요거 정리하시면 S1에다가 AN을 곱한 너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죠. 결국에 정리하시면 AN 마이너스 1이란 친구는 1 마이너스 S에다가 AN을 곱한 꼴일 거고, 뭐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면 1 마이너스 S분의 1에 AN 마이너스 1이 AN이죠. 이거 무슨 꼴이야?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정의죠. 맞아요? 모든 항은 계속 1마 S분의 1을 곱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벌써 무슨 수열? 등비수열 요 개념이 또 잡혀야 되겠죠. 우리 이전에 풀던 많은 문제들도 뭐 여러 항들을 합치면 뭐 등비수열이든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 얘도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여기 나오면 요 조건을 두 개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합은 S가 좋은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얼마다? 0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뭐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리미트 한번 보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S를 꺼내 놓을 수 있고요. K가 1부터 N까지의 AK는 AN 플러스 4분의 9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양변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고 한번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친구는 S가 있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인데 이거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급수에 대한 얘기죠. 결국 얘가 S가 꺼내지고 1부터 얼마까지? 무한까지 AN 이런 거잖아. 그거 애초에 얼마래 얘가? S라고 줬죠. 여기 있는 좌변이 얼마다? 얘가? S다. 그럼 좌변은 S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우변도 보시면 여기도 리미트를 한번 붙입시다. 그럼 N이 무한으로 갈 거고 AN 플러스 4분의 9 하나 써져 있지? 리미트 AN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얘가 4분의 9겠네요. 오케이? 그럼 가능한 S가 누구예요? 2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가능한 S에 따라서 공비 R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치? 2분의 3이라 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뜨니까 역수치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똑같아요. 너 집어넣으면 저기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역수치하면 5분의 2겠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R은 얼마다? 5분의 2다. R 알았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얘를 찾아오랬잖아. 결국에 내가 AN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건데 AN을 표현하기 위한 공비 R은 알아요. 필요한 건 초항일 거 아니야. 초항 찾으려면 어디에다가 계산을 해야지 뭐가 나올까? 당연히 여기다가 N을 얼마 집어넣기? 1 집어넣기 이걸 해야 되겠죠. 내가 얘네를 빼서 나온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식에다가 N에 1 대입하면 SA1은 A1 플러스 4분의 9겠죠. 그리고 이때 내가 S가 얼마인 것도 알아요?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도 알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A1은 마이너스 10분의 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초항 찾았지? 밑에 공비 찾았죠? AN 찾을 수 있죠? AN 제곱도 할 수 있고 계산하면 문제 끝나겠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풀리시는 분들 그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 근데 이 정도 진짜 연습할 만 하거든요. 뭘 연습하라는 거냐면 시그마 있을 때 두 개 빼야지라는 행동이 안 들면 지금 외우세요 그냥. 요즘에 SN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리미트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럼 뭔가가 필요하면 리미트 없는 식에다 양변의 리미트를 보내도 문제가 없다. 아까 전에 29번도 같은 얘기죠. 거기서도 한번 식이 좀 뽑아질 수 있다는 거. 이 행동을 안 하시면 S가 안 구해지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특이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